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신림동 칼부림 사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또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좀 전해 주시죠. 예, 어제 저녁에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녁 6시쯤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의 AK플라자 백화점에서 23살의 남성 최몬 씨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9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최 씨는 백화점의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면서 인도로 돌진을 해가지고 5명이 또 부상을 당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칼부림 사건이 난 겁니다. 자, 지금 말씀처럼 흉기 난동도 했고 그 앞서 차를 몰고 여러 사람을 향해 돌진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흉기 난동을 벌인 건데 두 가지를 다 같이 한 겁니까? 한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 CCTV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네. 차량으로 사람을 먼저 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않자 이제 칼을 들고 백화점으로 향해서 이와 같은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것이고요. 이제 상인들께서나 또 지나가시던 분들이 많이 놀라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일대가 좀 혼란스러웠던 이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CCTV 영상하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 찍은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잠깐 보면 무차별적으로 범행 대상을 그냥 찾는 모습들이 찍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발생했던 신림역 사건 때와 매우 비슷한데요. 네. 영상을 보면은 특정인을 노린 것이 아니고 태연하게 백화점을 활보하면서 범행 대상을 찾았고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시민들을 뒤쫓아서 이제 손이 닿는 사람부터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현장이 이제 아수라장이 된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 대상을 찾아가면서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또 칼부림을 저지르는 등의 대범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이 흉기 남동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20대 초반에 배달원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범행 당시에는 검은 옷에 선글라스를 착용을 했습니다. 네. 후에 경찰 조사에서는 불쌍해 집단이 오래전부터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시키고 싶었다는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진술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최 씨에 대해서 마약 간이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이제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신림동 그 사건 조선이죠. 조선처럼 사이코패스나 뭔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사이코패스 범행이나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정신질환도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어떤 좀 분노 상태에서 이것을 좀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의 감정을 푸는 이런 범행 동기로 일단은 좀 추정이 되고요. 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림역 칼부림에 대한 모방 범죄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론화 시키고 싶었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그 사회적 이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 택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신림역 사건 네. 이후에도 또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살인 전에 또 체포된 사안도 있었고 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오리역에서 이런 살인을 미리 예고한 그 듯한 서현역 인근입니다. 오리역.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또 글이 인터넷에 좀 올라와서 상당히 좀 국민들께서 불안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좀 모방범죄 형태도 띠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분이 이제는 개인의 범행을 넘어서 이걸 좀 테러로도 규정해야 되지 않는가 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희곤 경찰청장 테러 행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모방범죄 관련 글도 올라오고요. 정말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정말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혁신위 소식도 좀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좀 논란에 휩싸였던 김은경 혁신위원장 결국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예,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사실 그 노인의 그 기대 여명에 따라서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혁신위가 입장을 밝혔다가 이제 어제는 노인회를 직접 찾아가서 이제 사과를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공식 사과 이후에 대한노인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김호율 회장 직접 만났었는데 김호율 회장 제대로 화가 났던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노인 회장이다 보니까 예. 이제 김 회장이 상당히 좀 격앙된 발언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사진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앞에 앉혀두고 예. 사진을 4차례나 이렇게 뺨을 치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을 때려 뺨을 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폭력적인 행태를 좀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때려도 되는 건가? 하여튼 자, 이 김호일 회장
지금 보니까 이번 행동으로 과거가 좀 재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진을 때렸다고 해도 이 유형력 행사니까 이 폭행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저는 광의로 제 사진을 제가 있는 데서 때리면 저는 견디기 좀 어려울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그러니까 폭행 내지는 또 모욕 이런 예. 것들이 해당될 수도 있는데 지금 김 회장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2000년도에 이제 그 공천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나라당에 그 공천 신청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하순봉 사무총장이라고 있었어요. 예. 이분의 뺨을 실제로 가격을 해가지고 이건 실제 폭행입니다. 요때는 사진 때린 게 아니고 이 실제로 때렸습니다. 실제로 때렸습니까? 예, 그래서 하순봉 사무총장이 맞으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의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진까지도 다시 소환이 되면서 이 김호일 노인회장의 폭력성이 또다시 또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때리거나 최소한 사진을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자 김은경 위원장 논란이 있고 한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꿔서 사과를 했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는 좀 뭐 청년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좀 강조했던 화법이라는 좀 진지한 그 순수성 이런 네. 걸 좀 강조하면서 뭔가 좀 오해가 있었다 이러면서 사과를 좀 회피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뭐 양이원영 의원이 좀 더 기름을 더 붓기도 했고 예.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당내에서도 이건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거나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과를 통해서 좀 더 이제 혁신위의 동력을 다시 한번 얻어보려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뭐 이제껏 좀 몇 차례 논란도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9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자, 또 아직까지 뭐 뚜렷한 혁신 내용이 있느냐 뭐 그렇게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막 가장 좀 부담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일 것 같아요. 휴가 중에 고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휴가 중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주체로서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이런 실언 내지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폄하 발언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예. 아무래도 민주당은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과거 이제 노인 세대들에 대한 그런 뭐 폄하 발언이나 막말 발언이 또 소환되면서 상당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세월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외로 도피한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국내로 송환이 되네요. 9년 만에 되는 것 같아요. 예,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요.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서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앞서 검찰은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은 유 씨에 대해서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령을 내렸고요. 범죄인 인도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자, 유혁기 2020년 7월에 미국 뉴욕에서 체포가 됐는데 범죄 인도 재판을 거쳐서 이번 최종 승인 난 건데 시간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국내 송환 절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현재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78개국이고요. 네. 그렇죠. 양자 조약이 있는 곳은 33개국입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서 피청구국인 이제 미국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건데요. 2014년 5월에 FBI에 인도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가 2015년부터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에 송환을 요구해 왔는데요. 지난 2020년 7월에 뉴욕에서 유 씨가 체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유 씨는 인신보호 청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나를 송환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 하면서 이제 항변을 했는데 2023년 1월에 연방대법원에서 기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한미 형사협력실무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네. 미국 정부의 승인을 통해서 이제 귀국이 되면은 인천지검으로 송환해서 다시 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유혁기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떤 사람인지 짚고 볼까요? 예, 앞서서 이제 김혜경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이사, 네. 또 김필배 세모그룹 계열사 이사, 또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 등이 다 이제 해외로 도피했다 송환이 됐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유 씨가 이제 송환이 되는 건데요.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이고요. 사실상 경영 후계자로 낙점이 되면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습니다. 네. 검찰이 의심하는 횡령 배임액도 559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유 전 회장 일가는 복잡한 순환 출자의 중심에서 국내외 수십 개 법인을 거느리고 있고요. 또 수천억 대의 자산을 불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 씨 역시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유혁기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라고 하고요. 기내에서 바로 체포가 됐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정부가
지금 유혁기 씨 등 전 일가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구상권 소송 제기를 했잖아요. 예, 1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발생한 3,723억 원 중에 네. 1,700억 원을 자녀들이 부담하고요. 유혁기 씨가 약 557억 원, 또 섬나 씨 또 571억 원, 상나 씨가 572억 원을 부담하는 명령을 했고요. 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유죄 가능성이 좀 더 높은가요?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인천지검에 와서 수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관련자들 그 다른 자녀분들이 다 지금 이제 유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혁기 씨도 또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편 박영수 전 특검 어제 밤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청탁금지법 추가해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이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까? 예,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당시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그 이후에 보강 수사를 거쳐서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을 추가해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드러나면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자, 50억 클럽 수사 이게 뭐 좀 주류 수사인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까? 예,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조만간 불러서 또 조사할 계획인데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요. 50억 클럽으로 언급됐던 분들에 대한 수사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잼버리 대회 소식입니다. 폭염으로 지금 참가자들이 온열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개영식에서만 139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 108명이 온열 질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어제까지 약 400여 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하고 있고요. 참가 인원 4만 3천여 명 중 약 1% 정도의 인원이 온열 질환을 밝혔습니다. 자, 흡사 야전병원을 보는 듯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조직위 측에서는 모든 준비를 갖췄다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온열 질환 환자 속출에 따른 의료 시설이 부족해서요.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요. 예. 또 이뿐만 아니라 또 화장실 문제,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문제, 또 상한 음식 등이 발견되면서 참가자들이 많은 불편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섰다고요. 예,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5시부로 폭염 대응 중대본부를 2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에 30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네. 이 금액은 세계 잼버리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폭염 예방 물품과 온열 질환자 응급 물품 지원, 병원 냉방시설 추가 설치와 냉방 셔틀버스 증차 등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 준비를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곳곳에서 특히 학부모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예, 잼버리 참가 비용은 약 117만 원이고요. 참가자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리더로 활동 중인 학생들인데요. 예. 학부모 A 씨는 아들이 더워서 끊임없이 이제 달려드는 모기나 이런 벌레 때문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뭐 잡초나 또 뭐 모기라든지 샤워실 부족 문제, 먹거리 부족 문제 등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반 시설이 부족해가지고요. 이 야영에 필요했던 필수적인 시설까지도 많이 부족했거나 또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까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국내 학부모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많은 부모들이 이번 새만금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잼버리 주최 측 공식 페이스북에는요. 네. 아이를 보냈다고 밝힌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댓글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 외국인 참가자의 학부모는 내 아들이 행사 둘째 날 캠핑장 준비가 안 돼서 바닥에서 저녁을 보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아들의 꿈이 악몽이 되지 않을지 마음이 아프고 이 혼란에 너무 큰 비용을 치른 게 아닌가 싶다라고 썼고요. 네. 영국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의 트위터 게시글에는요. 네. 한 외국 학부모가 내 딸이 지금 행사 장소에 물이 흥건하고 적당한 샤워시설도 화장실도 없고 정기적인 음식 배달도 안 된다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기본적인 뭐 의식주가 어렵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참가국의 외교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영국은 참가국 중에서 가장 많은 4,500여 명을 이제 보냈는데요. 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영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국 스카우트 그리고 관련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대규모 행사의 표준 관행을 준수해서 대사관 영사 직원들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영국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주한 미국 대사관도 이번 행사와 관련한 상호 우려 사항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요. 미국에서는 약 1,000명 정도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해외 언론들도 이 새만금 우리 세계 잼버리 소식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예, 로이터나 AP통신 등 외신에서도 새만금 잼버리의 우려스러운 상황을 전하는 보도를 속속 내놓고 있고요. 네. 로이터는 폭염이 치러지는 상황 속에서 스카우트 행사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제목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잠시 후 3부에서는 우리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